이번에는 담쟁이 동굴을 컴퓨터 안에서 묘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담쟁이 동굴의 자라는 메커니즘을 이 5가지 방향, 줄기 분화, 분산, 성장 멈춤, 그리고 잎 생성 이렇게 5가지의 메커니즘으로 나누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담쟁이 동굴은 아무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던 방향으로 자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담쟁이 동굴은 일정한 속도, 하루에 약 9mm의 속도로 자랍니다. 또 담쟁이 동굴은 혼자 서 있지 않고 빠른 물체의 표면에 포착되어서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담쟁이 동굴이 자라는 방향을 왼쪽은 랜덤을 더 적게 했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담쟁이 동굴이 자랄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자유롭게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좀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쟁이 동굴이 부착될 수 있는 탐색 범위를 왼쪽은 작게 한 것이고 오른쪽은 크게 한 것인데, 오른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담쟁이 동굴이 가다가 왼쪽은 여기서만 찾지만 오른쪽은 좀 더 넓은 범위를 찾아서 좀 더 방향이 격렬하게 꺾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줄기의 분화입니다. 담쟁이 동굴은 줄기가 한 줄기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줄기가 분화하면서 더 많은 햇빛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파라미터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지 간의 간격, 각 가지 간의 분화 가능성과 각 가지들이 벌어지는 각도입니다.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 가지가 분화되는 간격이 더 짧은 경우입니다. 가지가 더 많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활발하게 분화되는 경우를 알 수 있고, 그에 비해 왼쪽은 오른쪽보다 많이 적게 분화돼서 더 다른 정체형 표현을 띠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동굴의 분화 가능성은 계속 일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자랄 때는 분화하지 않다가 처음에 성장기에는 활발하게 분화하다가 점점 더 진정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분화가 계속 낮아지는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담쟁이 동굴의 생애 주기에 따라 값이 변하는 파라미터들을 표현하여서 보았고, 그 것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담쟁이 동굴의 시간에 따라 분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표현한 요소는 담쟁이 동굴이 잎을 최대한 넓게 펼치려는 성질입니다. 식물들은 잎을 서로를 겹치게 해서 태양의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에 착안하여 담쟁이 동굴도 서로 잎끼리, 줄기끼리 서로 멀어지려게 하는 성질을 컴퓨터 속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왼쪽은 담쟁이 동굴이 서로 멀어지는 성질을 있게 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서로 멀어지려는 영향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왼쪽과 달리 오른쪽은 담쟁이 동굴이 서로 겹쳐서 성장하면서 햇빛을 비효율적으로 받게 되는 것, 실제 자연과의 행동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성장의 멈춤입니다. 담쟁이 동굴은 모든 줄기들이 끝까지 자라지 않고 어떤 줄기는 중간에 성장을 멈춥니다. 저는 그러한 줄기들의 성장 멈춤을 그 주변의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줄기는 성장을 멈추는 것으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탐색 범위와 한계 밀도, 이 2가지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왼쪽에 비해 오른쪽은 담쟁이 동굴의 성장 한계점을 좀 더 높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왼쪽에서는 담쟁이 동굴이 일정 밀도가 되면 죽지만, 오른쪽에서는 담쟁이 동굴이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쟁이 동굴이 잎을 생성하는 각도입니다. 담쟁이 동굴은 줄기가 자라면서 중간중간 잎을 뿌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잎사귀 간의 간격, 잎사귀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게 된다 이 2가지 메커니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담쟁이 동굴은 이처럼과 같이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잎을 펼치려 하였고, 저는 그러한 것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담쟁이 동굴이
잎을 뿌리는 주기를 왼쪽은 짧게 설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좀 더 길게 설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값을 달리할수록 전체적인 형상이 주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패러미터들의 초기값입니다. 저는 실제 담쟁이 덩굴의 자연의 담쟁이 덩굴과 유사한 초기값을 찾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설정하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얼마나 유사한지 체크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초기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최적의 초기 조건, 실제 자연의 초기 조건과 같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그런 거동을 묘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제가 제일 자연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초기 조건으로 벽을 통해 담쟁이 덩굴을 펼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금까지는 평면에서만 설명드렸지만 오른쪽에서처럼 3D 메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개의 점을 설정하고 표면만 설정해주면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담쟁이 덩굴이 알아서 표면을 부착되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쟁이 덩굴의 햇빛을 쫓아가는 성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형 메스의 담쟁이 덩굴을 펼쳤을 때 담쟁이 덩굴은 모든 곳에 일정하게 자라지 않고 햇빛을 적게 받는 곳에는 적게 자라고 햇빛을 많이 받는 정면에는 많이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런 메스에서 햇빛을 바라보는 쪽에 좀 더 담쟁이 덩굴을 흥미롭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어차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5가지의 단순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담쟁이 덩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메스를 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할지만 정해주면은 담쟁이 덩굴은 그 메스가 원형인지 평면인지 사각형인지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형상의 메스를 알아서 채워간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밀도가 적은 곳에는 더 가서 채워주고 밀도가 많은 곳에는 성장이 멈추고 하는 식으로 담쟁이 덩굴은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메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쟁이 덩굴의 메커니즘을 묘사한 시뮬레이션 파일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후디니로 작성되었습니다. 작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노드에서 담쟁이 덩굴의 시작점을 넣고 이 노드에서 초기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조건에 따라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어트리뷰트 값이 넣어놓고 이 노드가 시뮬레이션 노드입니다. 이 노드에서는 맨 처음에 입력된 값을 받아서 특정 조건에 따라 각각의 점들이 복제되고 또 다른 성질이 부여되면서 잎사귀가 되기도 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드인데요. 모든 점들이 매 프레임마다 이 노드의 연산을 거치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노드는 다음과 같이 든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담쟁이 덩굴은 매 순간 자신의 줄기 길이를 계산하고 자신의 줄기 길이가 일정 줄기 점점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지면은 다 분개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분개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분개될 확률을 실제 자연과 같이 피보나치의 확률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분개될 수 있는지 확률을 결정하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은 각각의 햇빛의 벡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잎사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파티클의 넘버에 따라서 가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비주얼을 만들게 됩니다.